뉴욕시 미국 뉴욕시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제도를 여러 차례 알려드렸는데요. 한 2번 정도 방송에 다뤘었죠. 네, 멀리 이제 미국에서 시행되는 배달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나 했어요. 네, 배달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이 오히려 목줄을 잰다. 누구의 목줄을 잰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비판 기사를 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제목만 보면은 최저임금 보장 이거 나쁜 것 같은데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뉴욕시 배달라이더 최저임금이 보장된 배경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궁금합니다. 좀 오래돼서 약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기사 조선일보에서 그래도 취재를 잘 하십니다. 저는 조선일보 기사를 볼 때마다 이 노동자들의 역량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이 도입된, 왜 하필 뉴욕에서 최저임금 제도가 배달 노동자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됐는가, 이 배경을 보시면 자, 이게 2020년 말 이후 40명의 배달원이 사고로 숨졌다. 이렇게 취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사고로 숨졌던 거고 뉴욕시 내에서만. 그리고 그 뉴욕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에만 약 6만 5천 명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니까 뉴욕시에 그러니까 시 단위인데 6만 5천 명의 라이더가 있고 근데 사고가 2020년에만 40명이 죽었어요. 이거 사회적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스페인어권 노동자들이 많다. 만들었던 홈페이지를, 이 노동자 조직의 홈페이지를 이주를 한. 이거는 이주 노동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공적으로 좀 다뤄야 할 문제인 거죠. 근데 한 가지 이게 중요한 반전이 있던 건 뭐냐면 팬데믹이 끝나고 수익이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음식 배달 줄어들면서. 그렇죠. 우리도 겪은 거죠. 그래서 생계가 쉽지 않아서 진보적 성향을 가진 뉴욕시. 그렇군요. 뉴욕시는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곳이군요. 제가 보기에는 뉴욕시의 정치인들이 좀 진보적인 거 아닌가. 그럼 이제 조선일보가 이제 비판을 했지만 우리도 정치를 생각할 때 이런 노동자들의 편에 있는 분들로 행정부나 의회를 이제 구성을 한다고 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준 거 아닌가. 이 문장은 약간 조선일보의 약간 시선에서 좀 작성이 됐군요. 그리고 그래서 미국 최초로 배달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얼마를 주느냐? 시간당 17.96달러. 17.96달러 이거 얼마죠? 환율로 계산해 보면 한 24,000원 정도 됩니다. 요즘에 시간당 24,000원이면 괜찮은 거. 이게 단순히 배달 라이더의 액면가 소득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을 할 때 들어가는 지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비가 들어가죠. 경비까지 합쳐서 고려해가지고 24,000원으로 해서 보통의 최저임금 노동자보다 최저임금이 높게 책정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또 근데 뉴욕의 물가를 생각했을 때 그렇죠. 좀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제 이 한국에도 이런 것들이 좀 적용이 된다고 좀 상상을 해봤을 때 좀 합리적인 우리 현장의 시선에서 요건 납득할 수 있겠다 수준으로 이게 책정이 되면 참 꿈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조선일보는 왜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목줄을 잰다고 했을까요? 그렇죠. 시간당 24,000원을 보장한다는데 우리 목줄을 잰다고 하니까 제목부터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주어가 지금 이게 언급이 안 돼서 다른 것들의 그런 목줄을 잰다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배달 노동자들의 목줄을 그게 맞습니까? 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비판 지점이 있더라고요. 조선일보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배달 노동자들의 기본 배달료 인상이라든지 최저소득 보장을 주장할 때 어차피 한국에서도 이렇게 공격이 들어올 거다.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 보면 미국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한 게 경영이 어려워진 배달업체들이 요금 체계를 바꿔가지고 이
도어대시 이런 데서 이제 고객 수수료, 고객 수수료를 인상할 거다. 그러면 주문이 줄지 않겠냐. 라는 소비자 배달 인상. 요게 이제 첫 번째 비판이고요. 요게 가장 강력한 비판이고 한국에서 최저임금 올릴 때도 가장 강력하게 소비자들이 뭐 음식값이나 뭐 이런 거에 부담을 더 하게 된다 이런 입장. 장기적으로 취약계층 못 사는 사람들한테 불리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팁 체계입니다. 팁. 맞아요. 팁이 있죠. 한국에서는 실시간 프로모션 배달료 요게 있다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팁을 임금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건 근데 되게 잘못된 문화인 겁니다. 왜냐하면 팁은 복불복인 거죠. 그렇죠. 얼마 받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서비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손님한테 종속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일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다. 손님의 선의에 의해서 받는 거다. 이런 거잖아요. 이 팁 때문에 뭐 배달 메시지에 춤추면서 배달해 주세요 이런 것 때문에 막 그런 영상들을 봤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팁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고객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문화인데 그 팁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서비스의 범위라고 하는 것들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아까 춤추면서 이런 시키면은 뭔가 다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노동계에서도 팁은 임금이 아니다 이런 문제인식이 생기는 거죠. 한국도 만약에 팁 문화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안 들어와서 다행인 건데 그래서 팁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말 노동자들을 조삼모사의 어떤 원숭이로 보는 것 같다.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팁 안 받고 보장되는 금액이 인상되는 게 낫죠. 그리고 팁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선의에 의해서 더 주면은 좋은 건데 요거는 옵셔널인 거고 우리는 보장된 금액을 받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배달비가 인상되면서 고객이 떠나고 식당들이 배달 음식 공급을 줄이면 배달 노동자 입장에서 일감이 줄어도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이 최저임금 제도를 반대했던 업계의 주장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 대략적인 그 뭐 논지 같은 걸 좀 살펴보면은 그냥 팁이 줄어든 거 가지고 여기에서는 배달 노동자들 목줄을 잰다고 한 거네요. 그렇죠. 그거랑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고민해 볼 거는 이제 배달비가 지나치게 인상됐을 때 고객의 음식 수요가 줄어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요거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건데 고민할 지점이네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처음에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음식 배달이 무료라고 해서 무료 배달이 많았다가 그렇죠. 2,000원, 3,000원 팁이 이제 당연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과 이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고 이제 배달은 공짜가 아니다라는 것까지 와 있어요. 와 있는 거고 이거는 소비자도 적응을 하게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거죠. 왜냐면 우리 노동이라 공짜가 아닌 거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소비가 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다 다시 적응하는 거고 요즘에도 다시 배달시키시는 분들은 계속 시키는 거고요. 사실 요게 이 배달비 같은 경우는 3,000원 정도의 부담이잖아요. 요거보다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 그다음 배달비가 아니라 물가 상승이랑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하락, 그러니까 물가에 걸맞게 노동자 임금이 오르지 않아가지고 소비를 줄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한 채 임금이 오르니까 소비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한쪽 편만 보는 매우 협소한 시각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들 다 고려를 좀 해서 좀 적정선에서 이런 정착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드는데요. 일단은 뭐 이 기사 읽을 때 우리가 기사를 읽을 때 제목뿐만 아니라 내용도 같이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오해를 조금 하게 되네요, 이 기사 제목이. 그렇죠. 왜냐하면 제목만 보면 최저임금 들을 때서 더 안 좋네라고 했는데 이 노동자 당사자 입장에서 실제로 음식 그 수요가 줄었는지 소득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이거는
레토릭이에요. 그래서 수사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최저임금을 인상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물가가 오른다 최저임금 오르면.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1,000원씩 올랐는데 그때 물가 상승보다 지금 최저임금 거의 동결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물가 상승이 훨씬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물가는 사실 물가 특히나 산업이 고도화된 그러니까 산업 발전이 많이 이루어진 나라에서의 임금에 대한 그 구성 상품 가격에서 임금 구성비는 낮습니다. 고부가가치 사업일수록 지금의 물가 상승은 사실은 원자재 값 상승이라든지 금리 정책 이런 것들로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선동 당하시면 안 된다.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도 잘 이제 살펴보는 것들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이더 TV는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